안녕하세요. 시집 온 지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된 막내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기세고 드센 형님들 사이에서 기지개 한 번을 시원하게 켜본 적이 없이 힘들게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인생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아보라고 하면 전 지체 없이 시집살이였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년간의 시집살이 이번에 제 손으로 깔끔하게 포장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감히 제가 한 행동에 복수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손으로 어쨌든 억울했던 사람들에게 복수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뭐 별거라고 그동안 그렇게 나 혼자 말 못하고 억울하게 끙끙거리고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우리 딸, 아빠가 아빠 구실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딸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응? 아빠가 얼른 나오면 일도 다시 시작하고 너 대학도 보내주고 할 테니까.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아빠 나 정말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어. 다른 애들 대학 갈 때 일찍 일 시작하면 그만큼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대학 공부하고 싶으면 그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으로 직접 갈 테니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알겠지?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도 딸 마음에 두 번, 세 번 상처 주기 싫다면서 재혼 생각은 꿈도 안 꾼다고 하는 아빠가 참 고맙고 든든했었고요. 몸이 아파서 하던 일을 갑자기 쉬게 되면서 아빠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산재 피해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였고요. 제가 원래 그래요. 내가 못 가지는 건 일찌감치 포기하고 아쉬워하지 말자, 체념해버리자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 시절에 대학 가고 싶었죠. 공부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 꿈이 제빵사였거든요.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빵집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제가 제빵 기술도 배우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난 원래 그런 꿈조차 꾸지 않았던 사람인 것 마냥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빵과는 영 상관도 없는 세제 공장에 들어가서 포장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남들은 섬유유연제 냄새 맡으면 기분 좋다고 그러는데 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냄새만 맡아가지고 그런지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괜히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 있죠? 아직도 빨래할 때마다 그 냄새가 생각나서 코를 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오로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공장에서 움츠리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세지만 나도 언젠가 날개를 펴고 내 꿈을 펼치면서 훨훨 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포기한 꿈에 대한 기회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꿈이라는 거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두고 그냥 제 생활 유지하기만으로도 바빠서 아등바등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지역의 한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 모임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만든 빵이며 쿠키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나눠주곤 했고요. 빵집을 하나 했었는데 직장을 물어보니까 평범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그렇게 빵을 잘 만들어요? 예전에 어디서 배우기라도 한 거예요? 아, 이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땡땡 베이커리라고 아시죠? 동네마다 체인 하나씩 꼭 있는데 그 빵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형들 공부할 때 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 가게 일 많이 도와주면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했어요. 취미생활 치곤 참 잘하죠.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전 이 남자의 배경이 무슨 재벌 2세, 3세처럼 느껴졌다니까요. 땡땡 베이커리라고 하면 동네에서 진짜 잘 나가는 빵집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꽤나 많고요. 거기 사장님이 장군 같은 스타일의 여자분이란 얘긴 들었는데 설마 하니 그분 아들이랑 같은 봉사 모임에 다니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죠. 저도 한때 제빵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둘이서 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어서 취미생활 같은 걸 가져볼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남 열심히 도우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도 좋은 날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봉사 모임 나오게 된 건데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다시 대학도 들어가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지내려고요. 그런 날 안 오겠어요? 지금 오픈 준비한다고 비어있는 가게가 있거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빵이며 쿠키도 굽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와서 기술 좀 배워볼래요? 얘기 듣자니까 생업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것 같아서 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안 좋아서요.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준 덕에 저희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오픈을 준비하느라 주방 쪽 설비만 해놓은 빵집이 하나 있었고 남편도 그쪽 가게 오픈 준비를 도우면서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취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업 때문에 하고 싶었던 제과제빵 공부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안타까웠는지 그 가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도 알려주고 싶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달콤한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과외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해서 즐거운 건지 아니면 제가 아예 포기했다고 생각한 꿈을 다시 시작해서 즐거운 건지 몰라도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옆에 그 아가씨 누구고? 가게 아직 오픈 준비도 안 했는데 전기세랑 가스비 왜 이렇게 나오나 했더니 내 허락도 없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거 순 도둑놈을 키웠네. 도둑놈을 키웠어. 엄마, 여기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제과제빵을 꼭 배우고 싶다고. 엄마도 되게 존경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것들 배울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화내지 말고.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가게에 더 나온 전기세랑 가스비는 알려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선생을 고르려면 제대로 골랐어야지. 얘는 뭐 제빵 기술 나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게 다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이런 걸 선생 삼아 배우면 뭐 실력이나 제대로 늘겠어? 시어머니 첫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사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게에서 몰래 저한테 수업을 해주고 있었던 거라서 언젠가 꼬리가 길면 밟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가게에서 전기세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마감을 하시고 가게에 왔다가 저희 둘을 딱 마주치게 된 거였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먼저 저 때문에 이 사람 무리한 거다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불같이 화를 낼 거라 예상했던 어머님께선 생각보다 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빵 기술 같은 걸 배울 거면 자기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핫바지 같은 놈을 스승으로 삼을 생각을 했냐면서 밉지 않은 타박까지 하셨습니다. 보건소 가서 보건증이랑 제대로 끊어오고 난 누구 가르치면서 월급 주고 이런 거 안 해요. 나한테 기술 배우려면 나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혹시 알아? 나중에 며느리 될 수 있을지? 기술들 그냥 알려줄 테니까 퇴근하고 나서랑 주말이랑 가게 와서 내 일도 돕고 일도 배우고 그래요.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알려주시는 게 뭐든지 열심히 배울게요. 저한테 이런 것들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때는 어머님이 무슨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잃어버린 제 꿈을 다시 찾아주신 것 같다고나 해야 할까요? 퇴근하고 나면 짐을 챙겨가지고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그때도 생각해보면 제과제빵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거의 남편한테 배운 게 다였어요. 제가 가게에 가서 했던 일들은 거의 마감 준비를 하는 것들, 뭐 걸레로 바닥을 민다든지 빵을 봉지에 포장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급으로 노동력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남편이 가게로 와서 셋이서 같이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니까요. 이게 맞나 싶을 때쯤에 또 귀신같이 시어머니께서 뭔가 조금씩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찾겠냐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손끝이 야무져야 하거든. 얘기 듣자 하니까 학력이 고졸이라면서요. 어디 다른 빵집 가서 일 배우려고 해봐. 고졸인 직원한테 일 제대로 알려주는 빵집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 나나 되니까 이렇게 일도 시켜주고 일도 알려주고 하는 거지. 하여튼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자기 일속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막상 가게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니까. 뭐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다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난 그런 요즘 사람 생각하는 거 딱 질색이라서. 거기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호구라고 혀를 찼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댁에 가서 공짜로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어렵게 살던 제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걸 질투하는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꼬아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고, 나 엄청나게 신경 쓰는 분이고 나한테 제대로 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편을 들게까지 했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졌을지 뻔히 보여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아유, 여사님 오셨어요. 어떻게 이번 달에도 혹시 월말에 단체 주문 들어갈까요? 내가 여사님 단체 주문 넣으시면 뭐든 더 챙겨 넣으라고 잘 얘기를 해 둘게. 항상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번 주말에 교회 가면 11조도 더 많이 내야겠네. 우리 여사님 덕분에 내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나야 최 여사가 좋은 일 하는데 그냥 돈만 보태는 것 뿐인데 뭐. 여기가 그 곧 결혼한다는 막내 며느리야? 벌써부터 시어머니 가게에 나와서 일도 도와주고 여기는 아주 실패한 게 하나도 없네. 고부지간 사이가 벌써 이렇게 좋아서야.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안부 전화하라고 하면 자기 친정 엄마한테도 안 한다고 대번에 흥소리 내면서 짜증이나 낼 줄 알지. 그러지 말고 최 여사, 예비 며느리도 우리 모임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소개도 시키고 해. 아니에요, 여사님. 얘가 우직하게 가게에서 일이나 할 줄 알지 사람들 상대하고 뭐하고 이런 일은 영 젬병이라서.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대학 생활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보기도 했어야 그렇게 살갑게 굴 줄도 알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며느리니까 예쁘다 하고 품고 살아야지. 하여튼 최 여사는 아들들 잘 키워놓고 좀 속상하긴 했을 텐데 평소에도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이번에 모임 나가면 자네 빵집에서 빵 좀 더 주문해달라고 다른 여사님들한테 입김 좀 넣어볼게. 다음에 봐요, 아가씨.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두고 결혼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가게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매달 말마다 어머님 가게에서 단체 주문을 꼭 넣어주시는 교회 권사님이었죠. 어머님께서 동네에서 큰 빵집을 하시니까 단체 주문이니 봉사활동할 때 납품되는 빵이니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꽉 쥐고 계셨거든요. 집안에선 왜 저러시나 싶은 부분이 있어도 밖에 나가선 평판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분이라서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칭찬을 자자하게 듣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속으로 엄청나게 상처인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 고졸 며느리 집안에 들이는 게 그게 무슨 봉사하는 마음이야? 어머님도 그런 얘기 들으시고 나서 화를 내거나 반박하시는 것도 하나 없으시고 나 혼자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바보된 기분인 줄 알아? 당신이 안 겪어봐서 그래. 이게 맞나?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자기 일도 잘하고 싹싹하다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자기가 더 잘 알면서 그런다.
워낙에 남 체면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서로 체면 올려준답시고 얘기하면서 당신 기분 상하게 한 건 알겠지만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텐 괜히 바람 넣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그러셨다니까. 어머니께서 나중에 빵집 물려줄 자식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 보면 기특해서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고. 당신 때문에 나 형들한테 질투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알겠지? 여성 사업가 친목회까지 하면서 동네에서 명망 높은 어머님이 절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불퉁거리는 소리를 남편한테 하니까 엄마가 괜히 체면 차리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빵집은 우리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하신다면서 절 달래더라고요. 전 또 그 말에 바보같이 기분이 스르르 풀리는 거고요. 그래, 체면 칠해주면 어떻고 뭐면 좀 어떻냐. 그냥 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어머님한테 제빵 기술 열심히 배우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 나한테 이 빵집을 물려주시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고 버텼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댁의 머슴처럼 싹싹하게 일하는 세월이 몇 년은 더 흘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한통속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힘들다고 이제 지쳐서 빵집 일은 더 못 돕겠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여기서 포기하면 나중에 엄마가 빵집을 물려주신다는 소리도 안 하실 거라면서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을 줄이고 엄마 일을 더 돕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먼저 제안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회사 퇴근하고 또 빵집 가서 일을 하고 주말도 할 것 없이 계속 가서 일을 해보면 사람이 진짜 말라 죽어요. 거의 주 7일 동안 몇 년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제 몸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생은 나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친목회니 어디니 나가서 체면칠은 어머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은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신 고생하는 거 그거 힘들지도 않은 거다 하고 절 살살 꼬드기고 어떻게 이렇게 제 인생을 속아왔나 싶더라고요. 나 오늘 저녁에 모임 있는 거 알고 있지? 아유, 그 모임 나가는 것도 정말 일이다, 일. 우리 매출이 많이 줄었어. 내가 이번에 나가면 연말이고 하니까 모임 때 우리 베이커리에서 단체 선물 구매하시라고 입김 좀 넣고 와야겠다. 오늘 바닥 청소하는 날인 거 알지? 왁스 발라가지고 제대로 닦고 청소 다 끝나고 나면 다른 매장 들려가지고 마감 청소 잘 됐는지 체크도 좀 하고 그냥 체크만 하고 끝내지 말고 청소 제대로 안 된 매장 있으면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주의도 좀 주고 그래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일을 할 거니? 어머님, 저 진짜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청소까지는 어떻게 하고 들어갈 테니까 매장 돌면서 확인하는 건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부터 계속 어지러운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감기 걸리면 가게에만 피해주는 거잖아요. 어머, 너 이제 슬슬 시집 온 지 좀 됐다고 머리 쓰고 일도 빼고 그런다, 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주 너 부려먹는 악덕 시어머니라도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 내가 나조차고 지금 매장에서 너 일 시키고 있어? 내가 말했지. 너 정도 경력 가지고 어디 빵집에서 채용도 안 해줘. 여기서 일 배울 수 있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은 못할 망정 이제 몇 년 일 좀 했다고 뺀질 일 뺄 궁리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그렇게 의지 없는 애들 도와주고 싶은 맘 전혀 없으니까. 식은땀이 줄줄 나고 서 있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시어머님 마치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리고 있기라도 한 것 마냥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프고 하니까 마음도 서러워서 괜히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또 살살 달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요. 아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다 네가 딸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는 거야. 너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일을 해야겠어? 내가 정말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건데 내 마음 이해하지?
너무 속상하다 생각하지만 말고. 너도 이 집에 어떻게 하면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궁리하고 그래봐. 그래야 집이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냐. 나 정말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큰맘 먹은 거다. 그러면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니. 안 그래? 딸 같아서, 내 딸 같아서 마음이 더 쓰여서 그런다. 어머님은 항상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진짜 딸이라면 이렇게 돈 한 푼 주지도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지 싶더라고요. 처음에 일을 배우는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회사에 들어가면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나면 월급 100%다 주잖아요. 저도 엄연히 어머님이랑 계약서 쓰고 일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월급 날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돈을 안 주신 지도 꽤 됐어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딸 같아서. 진짜로 내가 낳은 딸 같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일 도와주면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돈으로 환산하고 그걸 다 받으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요. 나 일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은 무슨 월급? 집에 있는 금 팔아다가 사장님한테 이거 수업료라고 하면서 돈 찔러주고 그렇게 다녔었어. 너는 한 번씩 잘 나가다가 이런 데서 삐끗삐끗 하더라, 응? 가족끼리 그렇게 너무 돈돈거리면서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때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날 가족처럼 생각해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건가. 내가 이런 걸 잘 버텨내야 날 믿고 나한테 가게도